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장년층 취업 도움 강의로 세 번째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거리 많죠? 걱정거리 많죠? 저도 걱정거리 있습니다. 저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말 못하죠? 여러분 걱정거리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걱정거리를 해결 방법을 듣고 싶어요. 많은 도움을 안 되겠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장년층, 은퇴자, 퇴직자 또는 일이 중단된 사람, 중간에 명퇴자 뭐 이런 분들 이제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안 찾으면 좋지. 안 찾으면 안 좋습니까? 돈이 이만큼 많아 로또가 돼. 안 찾고 매일 로또만 하는 것도 직장입니다. 일이에요. 매일 로또 사러 가고 토요일마다 말이야 로또 긁고 이러는 것도 일입니다. 일.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 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시설 관리 부분이잖아요. 와, 왜 시설 관리밖에 없습니까? 무슨 시설 관리밖에 없어요? 뭐 택시 운전하는데요, 택시 운전. 다른 거는 제가 모르잖아요. 다른 거는 제가 모르고 시설 관리 부분만 알잖아. 시설 관리 부분. 또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왜 탑 클래스일까요? 시설 관리에서 제일 그 대빵이 뭡니까? 소장 아닙니까? 소장인데 어느 규모를 해봤냐? 뭐 10,000평, 20,000평, 30,000평, 40,000평, 50,000평, 60,000평. 한 50,000평 이상 한 것을 우리가 탑 클래스 소장이라고 봅니다. 50,000평 이상을 했었냐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몇만 평 했습니까? 50,000평 이상을 해봤잖아요. 50,000평보다 더 큰 것도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드라 TV가 주는 뭡니까? 전기기사 강의 아닙니까? 전기기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시설 관리로 오려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전기 부분이에요. 전기 부분. 그 다음 소방, 전기, 소방, 그 다음 뭐 기계, 뭐 중중중중 이제 넓혀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는데, 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기기사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한 게 뭐예요? 아니, 공부나 하고 실력 있고 뭐 예전부터 전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사만 없는 분은 뭐가 있습니까?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재주하고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야, 이거 나 이제 늙어가지고 공사업체는 그렇고 전기기사를 도전해서 시설관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공사업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리미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관리로 옮기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은 좀 적을 수 있어. 돈은 적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안전적인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편안해지려고 하는 게 기본 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기기사를 따고 싶은데 내가 과연 어떻게 전기기사를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많아요. 자격증을 어떻게 따시라. 학원에나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따라고 합니다. 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따세요. 아니, 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형 면허에서 막 그냥 뭐 큰 버스도 몰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같이 일종 보통을 갖고 있지만 대형이 없잖아요. 대형도 없고 그런 거 몰고 싶어도 한번 몰아볼 저한테 기회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기사 공부를 하시는데 전기기사를 취득했어. 그러면 내가 이거 전기기사 취득하는 데까지도 지금 문제인데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직장을 들어갈까?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나?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지, 몇 년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다 고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기기사를 일단 따야 되잖아요. 전기기사를 목표로 했으면 전기기사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강을 듣든 학원을 가든 무슨 인강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국전기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 뭐 열심히 공부했냐? 아니지. 그냥 답만 외웠지. 답만. 가서 답이 없으니까 답 배우라 그러더라고. 그 답만 외우고 실기는 그냥 학원 책에 거 2개 나와서 그래서 전기기사를 땄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공부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실무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그다음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악착같이 덤비는 거예요. 덤벼서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자격증 따는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오늘은 야 내가 이 자격증을 갖고 왔는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데 해야 되지? 자, 어떤 데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 일반 건물, 내가 갈 수 있는 건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이거 대단한 건물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장에 간다 합시다. 공장 같은 데 간다 하면 뭐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데는 저 같은 사람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주 똑똑한 전기기사들이 1급이 아니고 뭐 특급 기술사 같은 기술사 자격이 아니고 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파트를 이루고 아마 팀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안 가봤지만 저는 공장밖에 없었잖아요. 저 혼자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그런 곳도 아니고 그다음 높은 뭐 고급 뭐 빌딩에 어쩌고 저쩌고 큰 대단지 30층, 20층 되는 이런 빌딩 갈 데 없어요. 내가 갈 곳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데는 우리가 은퇴자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 전부 정규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30대, 40대 파워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분들이 현장을 이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곳. 들어보니까 뭐 아파트, 뭐 상가, 뭐 무슨 조그마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곳이 80%예요. 예. 그런 곳이 80%.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빌딩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잖아요. 주변에 대단하게 여러분들 뭐 주거 환경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좋은 데 사시는 분이 몇 프로입니까? 20%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 관리하러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찾아가야 되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전기기사 공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발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선로, 부하말단, 그 다음에 뭐 수전설비, 설계, 뭐 시킨스, 뭐 오만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든 어떤 자격증을 따든 자격증을 딸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다 배우고 합니다. 자격증 땁니다. 자격증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클리어돼요. 클리어. 아는 게 없어. 자격증밖에 없어. 그런데 남들한테 자격증을 탁 보여주면 다 아는 사람으로 얘기해버려. 이게 자격증의 힘입니다. 자격증을 땄는데 아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남들이 이 자격증을 보여주면 다 아는 걸로 믿어. 이야. 겉과 속이 틀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는 순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많이 합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를 26대는 해, 즉, 23세 군대 제대를 해서 24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6대는 해에 자격증을 땄고 취업을 했거든요. 바로 시설관리로 간 거야. 바로 시설관리. 공장 관리부터 간 거죠. 공장, 아파트 공사 뭐 쭉 해서 이렇게 하면서 시설관리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전기, 기계, 소방, 보일러, 위험물, 가스, 승강기 모두 선임을 한 거예요. 산업안전만 선임 못했어요. 다 선임하면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노하우를 아는데 그렇다고 다 아냐? 다 까먹었어. 보일러도 맨날 뭐 어떻게 돌렸는데 다 까먹었어요. 냉온수기도 어떻게 돌렸어. 다 까먹었어. 그래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지금 안 까먹은 거 뭐냐? 전기하고 소방만 거의 안 까먹고 그냥 왜냐면 그거는 직접 내가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안 까먹고 나머지 많이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격증을 가져서 취업할 수 있나? 예,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누구나 알지 못해요. 누구나 자격증을 갖고 출발할 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전기기사 가니까 어느 부분을 그럼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실무에 갖고 가야 되냐? 여러분들의 이론하면서 자격증 딸 때 공부했던 부분은 실무에 와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적용할 게 없다는 거지, 적용할 게. 적용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막 설계를 배우고 뭐 배우고 뭐 시퀀스를 배우고 설계를 배우고 막 단답형 배우고 접촉공사 배우고 막 했는데 하나도 써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갖고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취업을 해서 그 현장에 설비를 가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써먹을 것을 그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끄집어내는 거. 자, 그러면 수전 설비를 우리가 특고압, 전기기사니까 특고압을 22,000을 막 다룬데 다룰 게 없어요. 특고압 뭐 우리가 어디 특고압 안에 접근을 합니까? 접근 안 하잖아요. 정전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정전 안 될 확률이 99%야. 정전될 확률이 1%예요. 그러니까 정전되면 어떻게?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세요 해서 그냥 기도나 해보는 거지. 뭐 천주교 따이든 뭐든 뭐 목탁을 치든 정전되면은 복전되는 순간까지 모면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 되겠죠. 아니면 뭐 V12 하나만 올려주면 끝나잖아요. 발전기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발전기 기름만 채워져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전 설비는 관리할 게 없습니다. 관리할 게 솔직히 없어요. 뭐 뚜껑 열어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전 설비를 저처럼 아시는 분들은 수전 설비 뭐 배전반 문도 열고 뭐 전원 변압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좀 하지. 그렇지만 실제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 얘기 듣는 분 지금 전기기사 현직 전기기사 중에 변전실 가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직무고시 한다고 뭐 막 그냥 뚜껑 열고 막 열화상 찍고 특수한 현장입니다. 특수한 현장. 그런 현장들은 골치 아픈 현장이라는 거지 따지면. 만약 내가 수전 설비 가지고 열화상 각 찍고 막 이렇게 하는 현장이라면 빨리 그만두고 나가든가 열심히 거기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전기기사 뭐 협회에서 아니면 뭐 법에서 말이야 직무고시를 하라고 뭐 만들고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점검해버리면 전기 다운돼 버립니다. 다운돼 버려. 예. 근데 기사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면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실제 점검을 하고 싶어. 어떤 때는 분전압 한 2개 지나가다 보면 지쳐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이거 그러면서 패스 해버립니다. 패스 해보니까 별 뭐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변압기에도 막 찍어보니까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뭐 온도가 뭐 90도 80도씩 팍팍 올라가야 뭘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기사 따고 오시면 이제 특고압 부분은 이제 양 선생님이 뭐 하지 말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나 만약에 준비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거지. 현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작 전기기사가 되면 현장 와서 해야 되는 게 전기기사가 뭡니까? 대장 아닙니까? 대장 따지면 소장도 몰라. 전기기사 딱 자격증 갖고 선임을 딱 하고 있으면 선임의 문제가 안전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기 부분에서 뭔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해요. 전기기사 보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질문한다고. 이거 새로운 뭐 냉방기기가 왔는데 아니면 새로운 기계가 25kg짜리 새로운 기계가 왔는데 여기 지금 달 수 있냐고. 뭔 말이에요? 부하를 땡겨야 되는데 전기 뭐 분전함에서 땡기든 어디서 땡기든 땡겨야 되는데 일단 땡길 수 있냐 물어봐. 그 다음에 이게 전기 용량이 있냐고 물어봐. 이런 거 전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기 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해 주세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판단 능력. 어이구 그 판단 능력이 큰일 난다고 매일 그런 거 터지냐고.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전기기사면 이제 실무형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형 공부. 그래서 실무형 공부 해가지고 그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제가 또 방송을 하겠죠. 실무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이거 용량 커가지고요. 못합니다.
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못합니다고 해버리면 공사는 본인이 안 하고 업체에 맡기라 하더라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사업체가 와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 전기 기사한테 물어봐요. 기사한테 안전관리자니까 와서 어디에서 물릴 건가, 옆에서 물릴 수 있는데도 판단 못하니까 여기 무슨 못합니다. 저 변전시 가야 돼요. 돈 100만 원에 할 거를 말 1000만 원 들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지, 잘못하면. 자, 이런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갖는 게 전기기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기기사가 하면 현장 가서 전기 밑에 본인은 전기 선임 기사, 다 전기 기사라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기사들이 있잖아요. 현장 기사들이 있는데, 현장 기사들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전기 기사 가는데, 야, 뭐 해본 게 없어요. 등도 못 대, 콘센트도 하나 못 대, 스위치 하나도 못 대. 야,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예.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하면 뭐 콘센트 전기 기사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기능사 같으면 작업형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라는 게 좋은 데가 나왔잖아요. 영상만 보지 말고 정 마음은 자기 집에 걸 뜯어보고, 이제 등 종류도 5만 등이 다 있잖아요. 매입등도 있고 반매입등도 있고 직부등도 있고 투광기도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전기기사가 되면 제일 알아야 될 부분이, 특과 부분은 당연히 기사는 안다고 보는 거지만, 전기기사가 되면 현장에서 조명 회로 분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같이 어떤 기계가 가져오면 이거 좀 연결해 주세요 하면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작은 거는 연결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손재주로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각오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각오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는 성격이 이거 무서워서 못해 하면, 사실은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모두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격증 갖고 현장 왔어. 전기기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쫓겨난 거야. 계속 쫓겨난 거야. 우리 직원도 있었어요. 우리 직원도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기사가 4개 갖고 있더라고. 멍청한 거야. 멍청해버린 거. 그러니까 적응 못하고 나중에는 전기기사 선임을 했는데, 전기기사 선임한 사람이 가보니까 어떤 대형 마트에 근무했는데 카트를 끌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 전기기사 쓰긴 썼는데 내쫓지 못하니까 카트 끄는데 배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를 취득했어요. 취득하면 내가 실무에 가서 어떻게 써먹을까? 야, 이거 고민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공부할 때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냥 기사니까 정리도 하고 내가 자료는 갖고 있겠지. 그러나 그건 머리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집어넣어 봐야 안 써먹으면 다 까먹는 겁니다.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 와서 전기기사를 해야 되면, 자, 수전설비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수전설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일단 검사하실 때, 와서 안전공사에서 검사하실 때 이제 직접 개방해서 다 하니까, 그때 좀 모르시면 그때 좀 배우시면 되고, 야, 어디 유튜브를 보든 어디 보든 정전됐을 때 V12를 어떻게 동작한다. 그럼 현장 가보면 그 형태가 다 틀려. 형태가 풀턴 스위치가 돼 있는 거, 레바형 풀턴 스위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계전기, 디지털 계전기로 돼 있는 게 있어. 디지털 계전기도 이제는 집합만 집합 계전기 이렇게만 할 수 없고, 여러 디지털 계전기가 있어요. 거기에 눌러서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을 익히는 겁니다.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정류 기반의 축전지, 발전기 기반의 배터리, 그 다음에 연료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이제 캐치하면서, 어렵지 않아. 어려운 게 몇 가지 없어요. 그 다음 발전기, 이제 운전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수전 설비 부분에서는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압 설비 부분에서는 이제 해야 되는 게 조명 교체. 그 다음에 전기기사가 되면은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발주 업무를 해야 되는 발주. 내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와야 돼요. 본인이 사올 수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시킬 수도 있는데 내가 일단 자재 명세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주하는 거. 그 다음에 고장난 거 하면 보고서 올리는 거. 보고서. 뭐 보고서를 올리면 보고서를 올리고 사고 보고서 아니면 고장 보고서 뭐 이런 것을 이제 한글이든 엑셀로 만들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안 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디라 TV에서 고장 보고서, 사고 보고서 올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네이버 카페 이디라 TV에 거기에 이제 서식들을 원본 서식을 했던 걸 그대로 많이 앞으로 등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걸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전기기사를 따서 야 이거 진로를 전기기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고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은 해봐야 고민입니다. 그러니 고민은 털어놓으셔야 돼. 내가 마음 먹었다. 모르는 길이지만 가보자. 전기기사를 딸 자신이 있어. 그러면 따십시오. 따시면 100번 유리해요. 어디에서 아니 그냥 들은 얘기니까 할게요. 야 이거 퇴직하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요새 뭐 개인 택시 면허 하면 뭐 1, 2억씩 주고 구입을 해. 그리고 그다음에 운전하면은 돈 좀 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 예. 그렇게 그럼 녹록할까요? 자, 일단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면허를 사야 되고, 그 다음 뭐 팔기도 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돼. 그냥 돌아다니는데 머리 써야 돼요. 택시 운전하면 머리 써야 됩니다. 어떤 루트로 가고, 어떻게 내가 장거리 갈 거냐, 단거리 갈 거냐, 장거리 택시냐, 시내빵이냐, 그죠? 아니면 내가 죽치고 저 공항 같은 데 죽치고 있어야 될 거냐, 아니면 어디, 터미널이나 어디 죽치고 뭐 뛸 거냐, 호객 행위를 할 거냐, 뭐 오만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택시 운전자라고 그냥 막 줄줄줄 가면요, 뒷차대 백차 탄다는 게 백차. 아니면 뭐 카카오톡 택시하고 뭐 요새 잡아주니까 뭐 하긴 하지만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돈을 벌려고 하면 계속 차 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고 위험을 노출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만큼 괴로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격증 없어.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 없고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놀기는 싫고 놀아보니 답이 없고 이거 노는 것도 1, 2년이지. 60세에 이거 퇴직을 했는데 80세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20년 남은 거예요. 20년이 그냥 하루 내일 모레입니까? 아니 죽어버리면 되지. 죽기도 문제잖아요. 죽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설 관리에 오면 경비도 있어. 청소도 있어. 시설 관리. 시설 관리에서 또 구분이 돼. 전기, 기계, 뭐 보일러 뭐 막 오만 개 구분이 되잖아요. 청소 경비는 구분이 없이 그냥 그걸로 가요. 우리가 하는 뭐 특수 경비 이런 거는 우리가 해당도 안 돼요. 그럼 경비 가면 경비는 뭐 아파트 경비도 있고 뭐 오만 경비가 다 있잖아요. 경비는 또 경비 교육 그 따로 하시면 되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시설 관리 좋고 그러면 경비는 나쁘고 아니에요. 경비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미화, 청소, 환경, 뭐 환경이라 그러고 미화 부분도 사실은 어쩌면 시설 관리하는 것보다 미화에서 만약 일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분은 청소나 미화나 경비냐 하면 이게 계급사회로 보는 게 계급사회를 낮춰보는 거예요. 낮춰보는 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화 더 되고 하면 그런 분들이 더 우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 관리도 어떤 계급사회, 문관, 문무로 하면 이걸 어떤 문과로 보는 거예요. 문과로 봐가지고 문과들이 이 부분을 좀 우습게 보지만 지금은 세상이 역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예. 건물은 다양화되고 건물은 많아지잖아요. 옛날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지능형 건물이에요. 지능형 건물이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그냥 가만 놔두면 잘 갑니까? 자동차도 매일 고장나잖아요.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 관리도 계속 보수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교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기술자들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교육도
교육기관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시내 중심가에 전기학원, 뭐 보일러학원, 뭐 열관리학원 이런 게 즐비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잘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직종들이 지금은 어떤 분들이 가냐고요. 중장년층들이 가는 직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직종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격증이 뭐 문제가 되든 뭐 되든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그걸 먼저 따는 데 중점을 둬서, 따는데 모든 것을 실무에 가서 쓸 거라고 해서 준비해서 따면 안 되고 자격증만 따시라고. 나머지는 따는 방법은 지름길을 찾으세요. 지름길을. 정규적인 길을 가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잖아요. 짧아. 급해. 내일 자격증 따고 싶은데 오늘 자격증 딴 사람이 막 다른 데 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격증 같은 걸 따는 거, 자격증은 따는 거지 학문을 연구해서 무슨 자격증에 내 지식을 다 갖고 와서 그걸 갖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따는 데 중점을 두시라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오시면 그 다음에 그때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현장에 맞게. 현장은 오만 현장이 다 있습니다. 현장마다 다 틀려요. 이직하면 이직할 때마다 현장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은 이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생소한 거야. 기본적인 뭐 전압이 들어오는 22,900이라는 전압, 380, 220이라는 전압, 콘센트 스위치 뭐 이런 거 조금 있는 거. 그런데 현장 가보면 뭐 회의실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회의실 있는 데도 있고 세미나실 있는 데도 있고 뭐 강당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하 상가도 갈 수 있고 오만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를 땄어. 그러면 전기기사를 따면 내가 현장에 이걸 적용할 수 있나, 어떻게 적용하나, 어떤 게, 이제 이런 것은 붙들어매시라. 예, 이런 것은 붙들어매고, 이런 것은 걱정을 붙들어매라. 걱정하지 마시고 자격증을 따는데 올인하고 자격증 따시면, 만약에 취업 자리가 있으면 무작정 도전하세요. 들어가. 나올 때는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나와도 돼요. 그냥 써주고 안 써주고는 그쪽의 마음이지만 나오는 건 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의 마음에 문제되는 것은 제가 도전을 해야 되고, 나갈 때 하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인생사 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될 나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시설 관리에서 도전을 하고 싶다. 전기기사를 못 따면은요, 뭐 소방, 뭐 승강기 여러 가지 그 자격증 공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한 단계 낮춰서, 전기기사 자격증 자리가 100자리다. 100명. 그러면 그 한 단계를 낮추면 자리가 1000자리입니다. 1000자리. 10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전기기사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하는 거잖아요. 전기기사를 낮춰버리면 내가 그냥 기능사급, 현장급 이렇게 해서 감시, 눈으로 보고 직접 운전하고 보수하는 데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자리가 1000명이 필요하고, 전기기사로 가면 10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짝짝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화 경비로 가면 10,000명이 필요하고. 내가 어느 수속으로 갈 수 있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서두에 또 이러저런 말을 했지만,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전기기사 따서 이거 될까 말까 이렇게 그 고민은 벌고 다른 데 집중하시라. 다른 데 집중하시고 전기기사 따시면 현장 와서 그때는 취업하는 데 집중하시라. 그럼 이드라 TV에 어떻게 취업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정 모르면 전화 주세요. 저한테. 전화 주는 분 많잖아요, 지금. 예? 이제 저 말 듣는 중에 전화 주는 분 많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화 주시면 잘 받습니다. 물어보세요. 전화 주는 분들한테. 물어볼 방법도 없잖아. 방법도 없어. 자, 그럼.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이드라 TV가 만 1년 된 날에 첫 방송이 6월 2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2일 날 또 첫 방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있는 방송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